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가루, 장류, 주류 등 주요 가격이 오른 가운데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까지 가격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CJ제일제당, 동아원, 대한제분이 밀가루 값을 인상한 데 이어 삼양사도 이달 20일부터 평균 8에서 9% 인상합니다. 경기 침체와 카드 규제 강화 등으로 1인당 신용카드 발급량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 발급한 신용카드는 1억 1,712만 장으로 경제활동 인구 2,576만 명의 4.5배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 3.6%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내의 다른 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린 바 있습니다. 작년도 조선 수주 잔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조선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도 국내 대형 조선사 9곳의 수주 잔량은 2,800만 CGT로 2002년 2,700만 CGT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최현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 역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주요 투자 주체들의 관망세가 짙게 나오는 가운데 코스피는 장중 보합권에 등락하다가 지금은 확실히 위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지만 장중 고점인 1990선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지금은 1980선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장마감 1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19일 화요일 1시간을 앞두고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보도드립니다. 보합에서 출발해 방향을 잡지 못하던 코스피 지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전 중에는 1990선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투자 주체들이 매수 물량을 줄이고 또 거래 대금 역시 저조한 가운데 코스피는 198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0포인트 상승한 1983선에서 거래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드립니다. 코스닥 지수 닷새째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닿을 때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가 강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 520선 지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엔화의 추가 약세가 주춤한 가운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제한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원 20전 빠진 1080선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안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에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을 만나볼 겁니다. 이달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선임이 될 텐데요. 그 영향력은 어떨지 엔화 흐름까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중국 증시가 충제 이후로 이틀째 약세를 보입니다. 모멘텀이 다 소멸이 된 건지도 짚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일은 1등주 시간이죠. SK증권의 김민수 차장을 만나봅니다. 오늘 시황 흐름 짚고 내일의 1등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종목 선정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어서 추세 매매의 달인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포스원의 임병석 팀장을 스튜디오에 모실 겁니다. 추세 매매법 알아보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도 찾아봅니다. 이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에는요. 오늘은 이정복 대표를 만날 겁니다. JB스탁으로 갈 건데요. 오늘 주실 종목은 ICD라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 잠시 후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부의 임수균 연구원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기 일본은행 총재 인선이 이달 말로 예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이라는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 어떤 인물이 또 거론이 될 것인지, 향후에 엔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또 발언이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슈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뭐 그 2월 중으로 이제 신임 BOJ 총재의 인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이제 공격적인 엔화 약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존에 있던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이제 아베 신임 총리와 좀 코드가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조기 퇴진이 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금주나 다음 주 중으로 인선이 될 예정인데 뭐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다시 좀 엔화의 약세폭이 깊어진다든가 하는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봤을 때 뭐 이런 그 신임 BOJ 총재 인선과 관련해서 시장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만한 요인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그 현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조기 사임을 결정한 순간에 그 좀 엔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또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뭐 지금 일본은행 신임 총재 인선과 관련한 이벤트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당장 그 일본의 BOJ 총재 인선과 관련한 변동성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일본 총리와 방향성을 같이 할 것이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는 이런 인물이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엔저를 용인하게 되는 건지, 그럼 앞으로 엔화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예, 일단 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정책을 계속 추구를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부분이 그 G20 회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좀 일본의 공격적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강한 톤의 경고 문구가 나올 것으로 좀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좀 원론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침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선진국들이 일본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과는 무관하게 엔화 약세는 좀 피크를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레벨에서 엔화 약세가 심화돼서 엔달러 환율이 95엔을 상향 돌파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연출되면은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주들한테는 또 다른 데미지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이런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펼 경우에는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의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엔화 약세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 같은 수입 물가를 또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무제한적인 엔화 약세에는 좀 제동을 거는 요소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엔달러 환율이 95엔 부근에서 좀 피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엔화 약세에 관련된 우려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화 짚었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제 이후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이틀째 약세입니다. 오늘은 1%나 빠지는데요. 모멘텀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닌지 춘제를 이제 겨냥해서 국내적으로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점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순환적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센티멘트 측면에서 좀 그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3월 초로 예정된 중국의 양회 일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양회 일정 같은 경우는 좀 정책 기대감을 많이 부각시키는 이벤트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 기조 자체가 좀 이런 공격적인 성장 지향 정책보다는 내수 중심으로의 좀 구조 조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좀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보다는 좀 규제 쪽으로 주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가격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물가 쪽에서 다시 불안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는 좀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플레이,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980선은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투자 주체들이 한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또 거래대금 역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앞으로의 증시 전망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가 없이 좀 전체적으로 수급 주체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그 새 정부의 이제 신임 관료들, 그러니까 장관들 인선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관련한 정책 기대주들이 어제부터 많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섹터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대형 수출주들보다는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금융이라든지 통신 유틸리티 같은 내수주 중심의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수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는 앞으로도 급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투자전략부의 임수균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오를 만한 종목을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민수 차장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시장 흐름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 시도는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특히 하락 추세대를 지난주 옵션 만기일 근처에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1990선 다음 저항대를 이제 시도하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체력이 좀 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지 않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탄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떨어지고 오히려 종목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장의 성격들로 좀 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국내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해외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이 의미 있는 다우지수 14,000대 그리고 나스닥 한 3,200대 중에서 어떤 안착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쪽에서의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남아있는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모멘텀이 공백인 상황 쪽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올라온 고점 자리에서 더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정의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도 해외발 조정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체력으로는 똑같이 어떤 견디는 모습이 아니라 한 단계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 좀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약한 1970선 이 부분을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전략,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앞으로 2,000선을 안착해서 더 강하게 오르겠다라고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한 발 좀 물러서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는 어떤 중소형주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 쪽으로 한정을 지어서 좀 말씀드리는 전략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장님은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맞겠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가 오를 때 같이 못 올랐었는데 세계 증시가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요즘 증권사에서는 1등주를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1등주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실적되고 중소형주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신정부의 어떤 그 정책 변화와도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 앞에 나오고 있는 업황이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들, 조금만 살아나는 모습들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IT 쪽이고요. IT 쪽에서 어떤 부품주의 성격들을 부품주의 성격된 종목들이 좀 탄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반도체 장비주 쪽입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어떤 올해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자신감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높은 군 쪽으로 어떤 출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어떤 장비 업체들, 네페스라든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쪽에서 주가 흐름들이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쪽의 모습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많이 상승했던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막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는 일단 2단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단기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할 확률도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좋은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을 가급적이면 싸게 살 수 있는 시점과 어떤 시장 흐름들에 대한 전략을 좀 더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중국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 그래서 저가형 쪽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관점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들 지금 보게 되면 한 4월달 빠르면 3월달에서도 출시 가능성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연결되는 부품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PCB 관련된 연성 PCB 관련된 BH라든가 터치패널과 관련된 ELK 그리고 케이스와 관련된 모베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프라웨어 그리고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옵트론텍 어떤 이런 쪽으로 대표적인 상승 탄력이 큰 종목들을 조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전방 산업들 쪽에서 확고한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확보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자신 있게 움직이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지금 상승세가 분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항상 주식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 분출하는 과정 쪽에서 잘 못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고점권에서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눌림 목흐름들, 그러니까 즉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 정도, 적어도 그 정도 부분에서 다시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어떤 그 기관 매수세라든가 흐름들 타진하고 거기서 매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있나 궁금했었는데 IT 쪽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부품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종목들을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니까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또 조언을 하셨거든요. 내일장 1등 종목을 찾아봐야 될 텐데 추격 매수가 될까요?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추격 매수라는 단서는 좀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이 일진 머터리얼즈입니다. 일단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종목이고 특히 실적 흐름만 보게 되면 아니 저런 종목 적자가 저렇게 큰 종목을 말씀을 하시나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작년이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모습들 한 500억 가까이 그 적자를 좀 보여준 모습인데 공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약 한 640억 정도를 일시 상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험금을 이제 보험 보상금이죠. 회수를 하면서 회수가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회적인 모습들이고 그런데 한 가지 그 매출 증가세는 3년 전이나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모습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내 1위 쪽에 FPCB의 기초 부품인 특수 일렉포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한 모습들이고 이런 쪽에서 모멘텀은 계속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
2배 캐퍼를 낼 수 있는 공장을 올해 2월 15일 정도에 이제 완료를 한 모습들인데, 거기다가 이 지금까지 그 수익이 나지 않고 비용만 계속 투입한 단계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마무리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단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1사분기 실적 확인이 가장 좀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확인이 된다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한 3만 원대 넘던 주가가 급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반발매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짧게는 목표가가 1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정도의 한 8,09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오늘 보합에 거래가 되네요. 8,850원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10,000원이고 손절가가 8,09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함께 따라서 사셔서 수익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시점을 잘 파악해야만 시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선장, 저금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 골라서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추세 매매의 달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원 투자운용부의 임병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법을 배워보기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현 시장 이제 좀 조정의 이제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초반 이제 IT 그리고 자동차 업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1930포인트에 대한 단기적인 저점 인식이 좀 커진 상태였고, 중반 이후에는 이제 낙폭 가대 업종인 소재와 산업재 위주로 이제 상승세를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온 것은 이제 2월 13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긴 양봉을 만들었고,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인데, 보통 이제 양봉이 길게 나타나면 이후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없이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부담에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업종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 중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업종 중심의 대응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1975포인트를 지지해준다면 프로그램 매물 부담 감소, 그리고 또 엔화 약세 우려 완화라든지 어닝 시즌 이제 마무리 상승에 부담이 되었던 요인들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단 박스권 상단이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매물대 이제 저항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한 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 장세를 좀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선전하는 주간이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보이는 가운데서 미 증시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지금 조정 국면을 통하는 가운데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패턴으로 본다면 V자 패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단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격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과열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어느 쪽을 보시는지요? 외국인입니까? 기관입니까?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제
받쳐주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 좀 단기적으로 빠른 형태의 수급 형태를 본다면 기관이 몰리는 이제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코스피가 한 2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 위쪽에서는 매물 부담이 좀 많겠다. 그 이후로는 조정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세 매매의 달인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달인 네.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네. 추세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일단 예. 추세 매매는 이제 어느 정도 빠른 수익 실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보조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건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이 우선시되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낙폭 가대 후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지만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 갱신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현 시장에서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무작정 가는 놈이 올라타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실적 그리고 업황 모멘텀들을 확실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올라타는 시기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양봉이 떴을 때 올라타는 것보다는 이제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음봉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 시에 이제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는 현재 코스닥 장을 이끌고 있는 IT 부품주 중에서도 뭐 케이스 업체인 모베이스라든지 예. 뭐 이제 잠시만요. 모베이스라든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인 파트론, 자화전자 이런 게 신고가 갱신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고 성장성이 붙어있는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삼중 천정형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통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익 실현 후에 관망을 하자라는 심리가 많이 발생하기 나름인데 왜 위험 부담을 가지고도 삼중 천정형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역발상적으로도 두 번째 상단을 이제 돌파하는 부분에서는 매도 이제 시그널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보통 세 번째 박스 상단권을 돌파하는 관점에서는 두 번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관점 심리보다는 좀 더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실적과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추세 매매 중에서 두 가지를 추려오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두 번째는 삼중 천전형을 찍고 있는 종목인데 박스권 상단을 뚫는 종목들이 수익이 높을 것이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 종목들, 수급도 받쳐주는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내는 종목을 올라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따라가기가 참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추세가 좋습니까? 네,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로서 현재 8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이제 카메라 모듈을 독점적인 시장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박스권 첫 번째를 돌파하고 박스권 매물을 맞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에서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이고 이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올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주요 고객사들이 하이엔드 전략 스마트폰에 1000만 화소급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예고한 만큼 동사의 이제 성장성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 노동자 임금 상승에 따라서 중국 내 카메라 모듈 제조사로서 자동화 장비 발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과 성장 모멘텀이 같이 해준다면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GST를 한번 보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도 현재 첫 번째 박스권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 세 번째 박스권을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업체로서 최근에는 이제 실적 호조에 대한 강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이제 스크러버 업체이기 때문에 환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성장 모멘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프라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IT 부품 업체인데요. 이제 갤럭시 S4의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독점 공급된다고 이제 발표가 나면서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런 측면이 이제 갤럭시 S3에 들어갔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가가 20%에서 4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영업 매출이나 영업 이익 부분 쪽으로도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성장 모멘텀이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로운 고객사인 하웨이 등 뭐 중국 쪽으로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종목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을 한번 보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수급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측면을 관심을 가져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병석 팀장님은 오늘 처음 출연이시군요. 네. 예, 좋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두 번째 두드렸는데 안 뚫리다가 세 번째 두드렸는데 뚫렸죠. 그래서 위쪽으로 방향을 튼 종목들을 앞서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GST, 인프라웨어까지. 그럼 이 종목 사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먼저 가는 놈 위에서 올라탄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왜냐하면 내가 올라탔을 때 주가는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수급,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구간에서 음봉, 뭐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이 온다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GST, 인프라웨어는 오늘 추천 종목은 아니시지만 네. 예, 수급도 확인을 해야 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신 종목이 뭔지요? 임병석 팀장님께서는 뭐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두 종목 정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방지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정밀 화학 업체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 산업 방지대 기업 시장들이 점유율을 점차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점차 상승시키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의 2위를 우뚝 선 기업이고요. 2010년에서 2012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가격이라든지 공격적인 이제 영업을 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세계 2위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결정력 확보로 인해서 안정적인 품질이라든지 원활한 공급 등을 어필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또한 이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한 부분은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서 이제 채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셰일가스 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석유화학 업체의 증설 부분에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세 번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2,000 현재가 12,700원 부근에 있는데, 오늘 종가 부근으로 이 부분을 뚫어준다든지 어느 정도 강보합 형태를 나타내 준다면,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현재가 지금 12,700원 부근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2,700원에서 12,8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좀 정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 상승으로 바뀌는 전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손절가를 11,7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시고, 예.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15,000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한 20% 정도는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서 확인한 종목들처럼 정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700원에서 8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또 있으신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을 또 제가 가져나왔는데,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4분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측면은 이제 달러가 약세되면서 실적 부진 우려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신공장 가동, 이런 신공장 가동이라든지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좀 예상되고 있고,
이런 수익성 개선이 달러 약세로 인한 어느 정도 영업이익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 후에 상승하는 모멘텀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다는 일봉상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19,000원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도 현재 보시면 월봉상 정고점이죠. 정고점 5개월 전에 정고점인 15,000원 부근을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5개월 정도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종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인 20,000원 정도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비중은 15%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에스텍 파마는 오늘 종가 수준에서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1.6% 정도 상승인데 18,000원 선도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종가 기준으로 18,000원 어느 예. 정도 지금 현재 18,000원에서 18,100원 정도 종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15% 정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은 15% 정도를 제시해 드리지만 나중에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정 구간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중 천정형으로 두 종목을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송원산업과 에스텍 파마를 주셨는데요. 종목 소개가 굉장히 많이 돼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이렇게 보면 목표가는 송원산업이 더 높습니다. 네. 때문에 송원산업 사지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두 종목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매매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원산업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코스닥 종목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IT 부품주,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그런 만큼 스마트폰 부품주는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실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좀 안정적인 그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인프라웨어 그 IT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매매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추천 종목으로 주신 송원산업과 에스텍 파마는 모두 수급, 실적, 시기까지도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뭐 박스권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을 얼마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박스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전문가마다 그 기준이 또 다른 것도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께서는 임병석 팀장님께서는 네. 기간을 어느 정도나 잡고 박스를 그리십니까? 종목마다 다를까요? 네, 일단 종목마다도 다르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예. 두 종목 같은 경우들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분명히 이제 추세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다만 장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1965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 횡보 구간이 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스윙 구간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송원산업이나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현재 수급이 몰려있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좀 그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그 안에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었던 수익률이 나온다면 좀 더 빠른 수익을 좀 거둘 수 있겠지만 그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현재는 좀 짧게 그리고 그 짧게 잡는 구간 속에서 이제 길게 좀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석 팀장님은 오늘 처음 출연이시고 이제 두 종목이 포트에 담기게 될 겁니다. 두 종목은 좀 짧게 투자하시는 건가요, 그럼? 네, 두 종목 다 보유 기간은 한 1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 1개월 사이 안에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달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개월이 안 됐는데도 수익 목표 구간이 안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병석 팀장님은 새롭게 출발을 하시니까 포트를 재구성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분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내가 성향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임병석 팀장께서는 주로 투자를 어떻게 하신 편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수급의 주체,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만큼 첫 번째로는 수급의 형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느 주체의 힘이 그 종목을 이끄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그 종목이 실적이 점차 실적은 그
주가의 끝없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느냐,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성장성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측면의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과 맞게 추세 매매를 좀 덧붙여서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편입하시는 종목인 송원산업과 에스텍파마 편입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포스원의 임병석 팀장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일주일간 여러 전문가께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또 1등 기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예,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예, 지금 수익률이 화면에 나가고 있지요. 역시나 오늘 왕가는 또 전진우 팀장께서 쓰셨습니다. 파인디지털이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이었는데요. 목표가를 9,300원 상향을 하셨었는데 장중 9,53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8%나 수익이 났고요.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해 볼 거고, 다른 분들 수익률 좀 살펴볼까요? 역시나 파인디지털 가지고 계신 이기택 전문가 5.9%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정복 전문가 4.3% AP 시스템으로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진우 팀장님 만나볼 겁니다. 아이러브 스탁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주 네. 이렇게 전화 연결되니까 참 좋으네요. 예, 목표가 달성이 되네요, 하루 만에. 예, 이제 네, 파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8,500원대 지난주에 그 신고가를 뚫는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후에 좀 5일선 타고 계속 상승을 하니까 계속 소개드린 이후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근데 블랙박스 시장 성장이랑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내수 중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후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늘 목표가 9,500원대 좀 도달해서 추가적인 상승 주긴 하는데, 일단 어제도 좀 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12,000대 이상을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가가 1,000원 단위에서 10,000원 단위대로 넘어갈 때 걸리는 물량들이나 요 하단에서 이제 7,500원대 하단에서 올라온 상승폭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후에 움직임 봐서 이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전진우 팀장님은 내일 출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파인디지털을 이제 목표가 달성해서 파니까 내일은 새로운 종목 주시겠습니다. 네. 예, 내일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 선정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아이러브 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이 오늘 1등 왕관 차지하셔서 전화 연결해봤고요. 파인디지털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오늘 또 한 주간 수익 내주실 종목 소개해 주실 분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복 대표님 AP 시스템 역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매수 이후 네네.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조금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꾸준하게 이제 그 계단식으로 매일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120에서는 슈팅하는 그런 구간이 곧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 자체는 AM511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만큼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목표가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죠? 네네.
예.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한번 저항이 걸릴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일단 9,000원 선에 걸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10,000원 선 정도까지는 도달이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AP 시스템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 그리고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은 10,000원 선까지는 다소 안심하고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한 주간 또 수익 낼 만한 종목 추천을 받아야겠지요. 이정복 대표님, 오늘 사서 네네.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ICD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 자체도 이제 AM/OLED 관련주로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금일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뭐 테라세미콘이나 방금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AP 시스템 그리고 비아트론 여러 가지 이제 AM/OLED 관련주들이 있는데 장비 업체 중에서도 과거에는 굉장히 좀 유명했던 거의 코스닥의 스타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호전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AM/OLED 시각장비 1위 업체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따라올 데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분기 이제 적자 전환 자체가 주가에 선반영됐고 과대한 낙폭을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고점 자체를 무중 가격 감안했을 때도 41,000원 정도가 최고점인데 지금 이제 10,000원을 찍고 이제 13,000원 아직 도달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수익이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직 투자 재개에 따른 실적 전망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업체 중에서도 ICD가 삼성 쪽에 좀 매출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투자가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이제 연말에 235억 정도 규모의 수주를 받았던 물량 자체가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적이 잡힙니다. 다른 기업들 자체는 계약을 하는 당시의 실적이 전부 다 반영이 되지만 유독 ICD 같은 경우는 납품이 되는 시점에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한꺼번에 235억 규모의 수주가 다음 분기에 잡힌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호전된다고 확실시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3중 바닥형에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3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초입 국면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금일 좀 굉장히 거래가 증가했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다음 주까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2차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한 17,000원, 18,000원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할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로는 일단 1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3,000원만 뚫으면 15,000원, 뭐 17,000원 가는 건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대표님, ICD를 가지고 AM/OLED 시각 장비 1위 업체다 하셨잖아요. 네네. 시각 장비는 뭡니까? 시각 장비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있는데 예. AM/OLED 관련 들어가는 이 업체 중에서도 이제 봉지 과정이 있고 시각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 ICD의 반도체 시각 장비는 이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액체를 붙여서 시각을 하는 걸로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플라시마를 사용해서 이제 시각 장비하는 업체는 ICD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다른 봉지 기술에 대비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원익 IPS하고 일본의 업체하고 ICD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ICD가 드라이 해치 중에서도 이제 플라시마를 사용하는 이제 시각 장비 중에서는 1위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JB스탁의 이정복 대표께서 오늘은 ICD를 종목 추천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 마감을 13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유독 강한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